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부터, 내일 모레가 설날이죠. 떡국 많이 드시고 모두 행복하시고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고TV한테는 복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치 아픈 세상입니다. 고고TV한테도 복과 행복 좀 주시고 화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이 돌아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안철수를 제외한 누가 나와도 민주당에서 정리가 되면은 김부겸 같은 친구가 나오면은 필패입니다. 필패. 안철수 외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다 설명드리기가 20분 안에 쏟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2심이 유죄가 나와도 돌파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될 겁니다.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와 이건 편집된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지나 또는 보수 언론들, 뭐 공중파가 있죠. 공중파가 아니라 참 종편이 있죠. 그냥 쏟아냅니다. 보수가 뭉쳤다고. 보수 뭉쳐가지고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 누구야? 오세훈이가 강적들이 출연했어요. 이거는 TV조선에서 오세훈의 대선 출마장을 갖다 깔아준 거예요. 이때까지 이어링 비어링 하면서 간만 보다가 진짜 간잡이는 오세훈입니다. 안철수가 아니고. 홍준표는 간잡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또 한동훈이가 바로 간잡이에요. 그런데 강직들을 제가 요새 시사 방송이나 그런 거 안 봐요. 뉴스도 안 봐요. 고고TV는. 그냥 언론만 스크래치 해요. 스크랩합니다. 스크랩 하는데 TV조선에서 오세훈의 대선 출마판을 깔아준 거예요.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오세훈은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오세훈은 경상도까지 침범하고 서울시 조직을 가동시켜서 대선 계획을 짜고 있어요. 사람도 모으고 있고. 근데 안철수 문제를 갖다가 계속 다루는데요. 고고TV는. 확인을 해봤더니 강적들이나 TV조선의 강적들에서 안철수는 부르지를 않아요. 보세요. 3주 전에 이준석 나왔죠. 그 다음 2주 전에 유승민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오세훈이 나왔죠. 근데 안철수는 출연 섭외 자체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또 다음에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홍준표 나오겠죠. 여론이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한 정치인을 도태시키려고 그러고 왕따를 시키면 말이죠.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요번 대선 되게 재미있게 될 거예요. 경선 통과가 되면 안철수가. 무조건 이기는 코스로 가죠. 제가 끊임없이 요새 계속 말하는 게 있잖아요. 조선중앙 저것들 때문에 특히 조선 때문에 보수가 망했다. 2년 반 전부터 그랬잖아요. 이 정권이 망하는 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김건희 때문에 망한다. 둘째, 조선일보 때문에 망한다. 셋째, 임기 초에 장제원이 때문에 망한다 그랬잖아요. 장제원 그러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근래에 보수가 강력한 결집이 들어오고 일단은 보수는 뭉쳐야 된다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엉뚱한 대로 뭉치고 있다는 거죠. 보수가 뭉치려면은 또 보수가 개혁하고 정권 탄압을 위하면은 개혁적인 인사, 합리적인 인사를 갖다가 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라 그랬죠. 오세훈도 끼워줬죠. 근데 오세훈은 명태균 사건이 그게 아킬레스건이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오세훈은 행정가 역할이 행정가로서의 면모는 있으나 어느 정도 있으나 너무 기회주기다. 너무 간을 본다. 그리고 오세훈이 지금 4선 서울시장을 4선을 했더니 4선 동안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같은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개혁한다고 혁신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서울 시민과 국민들한테 와닿는 것은 너가 무슨 개혁을 하고 너가 무슨 서울시 발전을 하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오세훈은 서울시장 사선한 거를 대단한 자부심으로 갖고 간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사선의 과정이 보수 정권의 부침하고 똑같다는 거죠. 보수 정권이 흥할 적에는 이 사람은 그냥 편성을 해가지고 보선에 4.7 보선 때 됐고 또 지난 선거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이니까 다음에 한 달, 두 달 후에 올리는 지방선거는 당연히 보수가 압승이 들어가는 그때 사선이 됐다는 거고 또 과거에 재선, 초선할 적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보수의 몰락이 들어올치고 좌파가 강성을 하고 모든 문화, 문명 지형이 바뀔 적에 이 사람은 도태된 거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뚫고 나가고 폭발력이 있거나 미래 비전을 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죽하면 옛날에 야인 생활할 적에 칠레 같은데 남아메리카를 다니고 수양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공부한 것도 아니고. 자,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편집된 여론조사가 어제 같은 경우에 대선 출마판을 깔아준 거예요. TV조선 강적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 균등을 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 큰일 났어 보수가. 이 사람이 어제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몇 가지 자기가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이재명을. 이재명이 있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오세훈 나가면은. 근데 선거판에서 이제 민주당 애들은 명태균 사건을 끝까지 물고 나갈 겁니다. 지금 그 강성 보수가 뭉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죠. 그거로 뭉치고 있어요. 계엄은 끝났으니까. 그런데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보수에 진짜 창피할 정도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명태균 사태에서 오세훈과 이준석과 홍준표 그놈은 참 띨띨해. 김종일이라는 거죠. 당시에 서울시장 4.7 보궐선거를 들어갈 때 보면은 안철수가 사실상으로 1등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명태균에 의해서 조작된 여론조사를 받았죠. 근데 오세훈이 이 친구 말은 나는 안 받았대. 지네 참모들이 받았대. 그래 참모들하고 싸웠대. 그래서 쫓아냈대. 그런데 김 사장 이름 까먹었다. 얘 후원회장이라는 김 사장이 왜 여론 조작비 3,200만 원을 명태균한테 줬냐는 거죠. 그건 빼박이에요. 그 다음에 지상욱이도 그렇고 오세훈 걔하고 연락해가 지상욱이가 여의도 연구원장 하면서 1,200만 원을 줬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근데 억강부약을 합니다. 자기는 몰랐다. 자기는 그 사람하고 싸웠다. 자기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나보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치워버렸고 자기가 만날 수가 없어 참모 정무부시장이죠. 걔가 자르고 싸우고 그랬다. 그래서 명태균이 악심을 품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인데 명태균이가 황금폰이 나왔고 명태균이가 지금 구속된 게 자기한테는 그냥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보수청에서 보수의 검사들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영향이 남아있는 거라고 치면은 맞겠죠. 근데 대선 경선 딱 들어가면 못 막습니다. 부정선거를 네가 저질렀지 않느냐. 어떻게 여론 조작 리포터를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돈을 줬느냐. 네가 직접 안 줬더라도 니를 갖다가 10여 년을 갖다가 또는 10여 년, 20년을 따라다니는 네 후원회가 후원회장이 줬느냐.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기가 찬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선거 출마를 안 하고 지금 현재도 서울시장 자리를 내려놔야 될 입장이죠. 근데 이준석이하고 얘가 명태균하고 아산발이고 이준석 그놈아는 명태균이 자기를 못 터뜨릴 거라 그러죠. 결국은 터집니다. 싹 날아갈 수가 있어. 홍준표도 걸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가 아직 완전히 결집이 안 됐어요. 합리적 보수나 중도 보수가
보수를 의심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물론 나쁘고 혐오스러우나 그들이 어느 순간에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대선 주자를 내면 그쪽으로 싹 빠집니다. 중도층들이.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봐도 강적들을 봐도 중도 확장성이 있는 사람을 그놈이 누구예요? 그거 CBS 노컷 CBS 뭐 논설실장이라는 김뭐가 있죠. 그놈은 예상하는 게 다 틀려요. 중도 확장성이 가장 있는 여권 주자가 오세훈이다 그러네. 그거 거짓말이에요. 응? 중도 확장성이 가장 확실한 사람은 안철수예요. 어제 김규환인가? 그놈아? CBS 뭐 논설실장이라는 놈? 그놈의 중도 확장성은 유승민 오세훈 오세훈 유승민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안철수도 중도 확장이 시작 그러는데 중도 확장성은 안철수예요. 안철수. 제가 안철수 지금 지지자 아니에요. 제가 분석하는 경우도 다 그래요. 요새 근래에 여론조사 나오는 것도 중도층에서 안철수가 오세훈이나 유승민하고 비슷한데 2030에서 오히려 높아요. 안철수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율이 어제 그저께 YTN에서 나온 거 보면은 이재명 대 오세훈 41%, 이재명 대 홍준표 41%. 이 모든 게 강성 보수가 결집했다는 거죠. 이걸 누구도 안 믿어요. 국힘 내부에서도. 그런데 전체를 모든 야권 대선 주자를 놓고 보면은 이재명 하나를 여권 대선 주자들이 다 합해도 이재명 하나는 못 이겨요. 오세훈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선거가 본격화되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그래요. 선거가 본격화되면 오세훈 지지율은 조금 오를 수 있으나 필패의 구도 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계엄의 원죄. 계엄을 찬성한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그거 심판이라니까. 계엄 심판이라니까. 그 다음에 탄핵에 이어령 비어령하고 말이죠.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도 다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엄과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지지율 있게 반대한 사람이 안철수뿐이 없어요. 유승민도 그렇지만은 유승민은 너무나 그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힘들 거고 한동훈도 그렇다 치는데 한동훈이가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또 미래를 열거나 미래 비전이 뭐가 있습니까? 정치인 감각도 없는데 물론 안철수도 정치인 정무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한동훈보다는 나아요. 그게 경험으로 우러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오세훈 같은 경우가 탄핵을 찬성 반대 찬성하다가 몰려가면 반대하는 것 같아? 그럼 나도 반대해야지. 찬성하는 것 같아? 나도 찬성하는 것 같아. 이게 기회적인 습성이죠. 그런 거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1대1로 가더라도 여야권이 대선 주자가 그때 가면은 오세훈은 결정적인 한계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명태균 사태, 그 다음에 오세훈이 너가 댄디하고 엄중하고 신사적이고 그거 외에는 한 게 뭐가 있느냐? 점잖은 거 외에는. 이재명한테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길걸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오세훈이가 이야기하는 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4.7 보선 3년 전에도 자기가 여론조사 뒤엎고 압승을 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오세훈을 민 게 아니라 보수를 밀은 거예요. 오세훈이라는 인물을 밀은 거예요. 그때는 조국 사태가 일어나서 문재인을 치고자 하는 일반 중도 시민들, 서울 시민들 또 보수 쪽에 결집이 있어서 얘는 그냥 띄워진 거예요. 그냥 된 거예요. 누가 나가도 이겼어요. 그때 제가 오세훈이가 20% 차이로 이긴다고 몇 달 동안 방송해 드렸어요. 그대로 19점 몇 프로를 이겼어요. 안철수가 나왔으면 더 이겼어요. 그러니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평면적으로만 정치를 보니까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어필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보수에서 이 사람이 대선 주자로 경선을 통과하면 다 밀겠죠.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그때 4.7 보선이나 또는 지방선거, 6.1 지방선거에 윤석열이 당선되고 2달 후에 열린 6.1 지방선거에서도 서울 420동에서 425개 동에서 전부 다 이겼다. 또 각 모든 구에서 이겼다 그러죠. 그거는 4.7 보선은 그 정도 안 됐고 그거는 서울 대통령 당선한 그 후방 효과로
그 지방선거를 압승하는 과정이에요. 그 전국적으로 다 일어났잖아요. 경기도만 빼고 전라도만 빼고 나면은 근데 이거를 얘가 자기가 인물이 위대해가지고 자기가 선거 전략이 좋아가지고 초유로 425개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 올시다죠. 그 부산은 더블 이겼어. 4.7 보선 때 박형준도 요새 깔짝깔짝 대죠. 박형준은 무조건 안 돼요. 평론할 가치도 없고 박형준은 학자로 나가야 돼. 그리고 오세훈은 행정가로 끝내야 돼. 내가 볼 적에 아니 안철수 같은 경우도 폭발력이 없고 파괴력이 없고 선동력 없다 그러지. 오세훈은 그런 폭발력 파괴력 선동력이 있어요? 이걸 김종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명태균과 이준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인물이죠. 그거 요번에 다 볼 겁니다. 답답해요. 안철수 내가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여론조작에 의해서 안철수를 밟고 쥐가 올라간 거야. 보선 때에. 그럼 안철수가 이런 걸 공격을 해야 되는데 착해가지고 공격을 못해요. 또 이제 여나 야나 좌나 우나 경선이 시작되면은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보수 쪽에서 누굴 내놔야지 이재명이나 김부겸을 이길 것이냐. 저는 김부겸으로 지금 매김을 했어요, 여러분. 이길 것이냐. 전략적 당원 선택이 들어가는 거죠. 일반 시민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일반 시민은 중도, 진보 다 합하는 거니까. 근데 전략적 선택이 TK 쪽에서는 오세훈이가 홍준표한테 안 돼요. 근데 안철수가 나가면 더 안 돼. 그러니까 일반 시민한테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일반 시민이. 저번 같은 경우에 50대 50이었나요? 홍준표하고 윤석열이 붙을 때? 이번에는 그 뭡니까? 당내 경선 룰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할 거예요, 국힘놈들이. 그러니까 또 치죠. 최소한 일반 여론조사가 70, 당 30% 정도는 가야 돼요. 최소. 안 그러면 100%로 열어버려야 돼요. 일반 시민 여론조사. 근데 이 오세훈도 자기가 보수라 그러고 TK가 결국은 자기를 선택해 주겠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봐야 알죠. 단순히 이재명을 이기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오세훈을 선택하겠다. 근데 오세훈과 홍준표는 같은 막기예요. 비슷해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 고착형이고 과거 고착형이라는 거예요. 홍준표나 오세훈이는 미래 고착형으로 미래 발전형으로는 안철수뿐이 없어요. 유승민도 과거 고착형이에요. 미래 비전이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안 그건 끼지도 못하고 솔직히. 왜 보수 언론은 오세훈 홍준표를 띄우려고 그러고 걸려와서 오세훈을 띄우려고 그러냐.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보수 언론이 한동훈 띄웠잖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김문수 띄우다가 김문수 지금 허상이야. 다 아는 거죠. 정치 고관심청이나 언론사에서는 그냥 오세훈 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는 거죠. 확실하게 붙여야 되죠. 지금 오세훈이나 안철수, 유승민 확실하게 붙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저 깜짝 놀랐어요. TV조선 같은 경우 3주 전엔 이준석, 2주 전에는 유승민, 이번 주에는 오세훈을 데리고 나와서 판 깔아주는 걸로 깜짝 놀랐어요. 안철수는 접촉도 안 했답니다. 확인해 보니까. TV조선 강직들은 안철수는 출연 요청도 안 했대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오세훈이 어제 뭐라 그래? 검투사들의 정치, 검투사들의 시대에 자기 같은 순한 사람이 힘들겠지만은 검투사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 언론들이 그래 프레임을 잡는데 양아치 새끼들이 프레임 이전 투구입니다. 무슨 검투사? 진짜 검투사가 필요하죠. 검투사는 상대를 이기면은 왕관을 갖고, 검투사는 상대를 이기면은 미래 권력을 갖고. 근데 그 기본이 뭡니까?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세훈이 미래 비전 없습니다. 홍준표는 진짜 그렇고, 한동훈이 그건 뭐예요, 그거는? 껍데기지. 뭐가 있어, 걔 머리에. 그러니까 가발 쓰고 다니지. 이까지 하겠습니다.